당뇨에 걸리면 제일 공포스러운 게 발이 썩고 막 아, 이런 괴사되는 거. 합병증 네, 이런 거. 맞아요. 그게 무서운데. 맞아요. 합병증을 음.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같이 검사를 해야 합병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고 공복혈당이 20이 떨어진 거예요. 당뇨 졸업은 가능하다. 6.5% 미만으로 졸업할 수 있다. 당뇨는 딱 졸업할 수 있다. 이혜민 원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졸업 가능하죠. 보통 당뇨라고 하면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임상을 해본 결과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당뇨 졸업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뇨 졸업은 사실 의학적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해요. 당뇨 관해라고 하는 거는 당뇨약을 모두 끊고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됐을 때 당뇨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졸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완치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완치는 당뇨약을 아예 끊고 5.6 이하로 아예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건데 펀메드라고 하는 의학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최근 5년간 검색된 당뇨 관해에 관한 논문들만 1332편이나 되고요. 보통 서양에서 연구한 논문들이기는 한데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 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봐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 혹은 또 당뇨가 오래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관리를 하시면 당뇨 졸업은 가능하다. 6.5% 미만으로 졸업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뇨하면 우리가 혈당 체크부터 하잖아요. 네.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중에서 뭐가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진단을 하거나 처방을 할 때 병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건 당화혈색소예요. 왜냐면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혹은 당뇨약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 때 그 처방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병원에 가야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내가 혈당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공복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후혈당은 좀 덜 먹고 운동 조금 더 하면 혈당 좀 덜 나오잖아요. 근데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수치를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재는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집에서는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혹시 인슐린 분비량 검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본인의 체장에서 인슐린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시펙타이드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 검사를 안 하시던데 인슐린 분비량까지 같이 검사를 해야 좀 종합적으로 당뇨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당화혈색소 5.4%인 분이 오셨어요. 한의원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 검사, 시펙타이드 검사를 했더니 5가 나왔어요. 근데 인슐린 분비량은 1에서 3.5가 정상이거든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인슐린 분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당화혈색소만 검사했을 때는 정상입니다. 5.4니까 5.6 이하라서 정상입니다 라고 끝났을 텐데 이야기가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은 5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장에서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무리를 해서 겨우 5.4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체장은 반드시 지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12%로 오셨어요. 혈당도 잘 조절이 안 되고 답답해서 오셨는데 인슐린 분비량 겨우 1인 거예요. 1에서 3.5까지 정상 범위인데 1이면 굉장히 낮은 거고 이미 췌장이 무리를 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췌장 회복 치료도 같이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해보셔서 전반적인 몸 상태를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당화혈색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이형 당뇨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이 좀 모호하기는 해요. 근데 한약적으로는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장기가 한약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바로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3가지 장기가 있는데요. 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장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특히 간 수치가 좀 평소에 높다거나
지방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시는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간 기능이 안 좋은 거라서 혈당이 제가 잘 안 그런데 잡힙니다. 얼굴 빨개지는 그럼 간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당뇨가 쉽게 걸릴 수 있는 음.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안 되면 식후혈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후 스파이크가 잘 온다든지 네. 아니면 식후혈당이 좀 잡히는 데 오래 걸린다든지 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소화기를 신경 쓰셔야 되고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또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작은 일에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뭐 무슨 일 있을 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혈당이 좀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장기 중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저희는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고 이게 바로 저의 10년 당뇨 치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2형 당뇨인 건 맞는데 점점 1.5형 당뇨에 해당하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슐린 분비량이 늘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또 췌장 기능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임상하고 연구를 한 결과 환기를 비롯한 약제들을 들였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늘더라고요.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췌장이 회복될 수 있는 생활 비법들이나 아니면 치료법들 아니면 환기차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제일 공포스러운 게 발이 썩고 막 이런 괴사되는 합병증 거. 네, 이런 거. 맞아요. 그게 무서운데 맞아요. 그래 내가 당뇨에 걸렸어도 혈당 관리만 잘 되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당화질소가 높아질수록 혈당이 높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지는 건 맞는데 그럼 반대로 혈당 관리가 잘 되고 당화질소가 5%대나 6% 초반이면 합병증이 안 와되는데 실제 임상에서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제 오신 분만 해도 당화질소가 10%대였는데 당뇨약 4알 드시고 생활관리 열심히 해서 5.8까지 낮췄대요. 그런데도 발저림이 생겨서 이건 뭔 일인가 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이 한의원에 오셨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임상에서 검사를 해보면 모세혈관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나의 모세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이 모세혈관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고 혹은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세혈관 검사 아니더라도 조기에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성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생기는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병증인데 나중에는 이제 실명까지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위험하죠. 근데 초기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 발저림은 초기에 쥐가 보통 나요. 나 요새 좀 쥐가 난다, 자다가 쥐 난다 뭐 이런 분들은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변에 거품이 있다 이러면 신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적인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생활관리 비법. 일단 기본적으로 탁상 달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탁상 달력 하나 꺼내서 아침마다 공복혈당을 재는 거예요. 재서 적고 쭉 기입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좀 벗어나는 수치들이 보여요. 나는 평소에 120대인데 오늘은 140이 나왔다. 그럴 때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바뀌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크게 3가지 공통점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물 외에는 철저하게 금식하셔야 돼요. 왜냐면 3-4시간 금식을 하고 7, 8시간 자면 12시간 공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저녁밥 먹고 나서 궁금하니까 뭐 과일 한 조각, 뭐 견과류 조금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뚝 끊어도 공복혈당이 아침에 12이 떨어져요. 근데 공복혈당 12이 떨어지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자면 공복혈당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수면이에요. 수면도 관찰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느끼세요. 일찍 잔 날 많이 자고 푹 잔 날 혈당이 좀 낮게 나오고 늦게 자고 불면에 시달리거나 이런 날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걸 아시는데 어떤 분이 알람을 꺼놓고 잠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2-3시간을 더 잔 거죠. 공복혈당이 20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공복혈당 20 떨어지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식혈당도 아니고.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는 탁상 달력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운동인데 운동은 안타깝게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이 별로 없어요. 공복혈당은.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하셔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체력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시는 게 운동에 관해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유산소든 근력이든 아니면 복합적인 운동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운동은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요. 공복 혈당이 쭉 떨어지면 반드시 당화혈소는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자기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당이 확 올라가가지고 병원을 찾는다 이런 환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책에도 소개됐던 분인데 운동선수 출신인데 나는 평생 운동만 했고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당화지수가 높아져서 너무 억울해서 생활관리를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혈당이 잘 안 잡혀서 오신 분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나는 분이 아침에 공깃밥 3분의 1 공기, 점심에 3분의 1 공기, 저녁에 3분의 1 공기 다 합쳐서 하루에 한 공기밖에 안 드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1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혈당이 오를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수가 8%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오셔서 한의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또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활관리만 가지고는 혈당이 좀 잘 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췌장염이나 췌장암을 앓는 분들은 그러면 다 당뇨 걸립니까? 당뇨가 잘 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췌장이 지치고 또 실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잘 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던데요. 나도 맞아요. 오면 어떡하나 하고 이게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력은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당뇨가 잘 유발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100% 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원칙 있잖아요. 요거를 한 80% 이상 잘 꾸준히 지켜나가시면 가족력은 있지만 그래 당뇨로 발현되지 않는데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리고 당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요 저희가 요 앞에 있는 책인데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 지금 오늘 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하고요.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